당시 자본 8천만 원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후에 2년이 지나자 가격이 올랐습니다. 3억의 순이익이 올라서 다른 부동산을 다시 매입을 했어요. 2년 만에 3억에 가까운 자본을 만들었습니다. 3억이라는 돈을 시작으로 투자를 한다면 10억대의 자산의 재투자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불패로의 써니입니다. 저는 사회초년생 때에는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였는데 사실 제 적성과 맞지 않는 일이다 보니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었어요. 급여도 제한적이어서 이직을 하게 되고 영업을 거쳐서 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5년 후나 10년 후에 경제적인 목표가 있으시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굳이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거나 하는 거창한 계획까지는 아니어도 은퇴 후에 장래를 위해서 투자의 필요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투자를 하려면 종잣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개인 사업자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 생활을 하면서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몇 개의 직업을 거치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사업은 부동산 투자와 그 다음에 중개 컨설팅인데요. 이를 통해서 부동산 투자의 구조와 투자의 시스템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분석을 통해서 일반인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를 찾아냈고 저와 많은 분들이 자산 10억대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영상에서 하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3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자산 10억이 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연평균 수익률 8%라고 가정할 경우에 투자금 1천만 원으로 월 100만 원씩 투자를 하면 8년 후에 약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다시 위 금액을 같은 조건으로 투자해 간다면 17년이 지나면 10억 원을 넘기게 됩니다. 너무 오래 걸린다고요? 매월 들어가는 금액을 100만 원이나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늘린다면 시간이 훨씬 단축될 것입니다. 단 수익률이 최소 8%대는 나오고 긴 시간 동안 지속성 있게 투자한다는 전제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매달 일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또 그 원금과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복리 구조에 있습니다. 연평균 8%의 수익률이라는 것도 의구심이 좀 들만하죠. 그런데 S&P 500의 경우도 최근 2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9에서 10% 된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은 명목적인 수익률이지만요.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복리는 간단히 말해서 이자가 이자를 낳는 구조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투자 후에 자산 가치가 상승하고 그 상승으로 인한 현금의 확보, 또 여기에 더 큰 자산으로 가기 위한 레버리지와 재투자입니다. 좋은 지역, 좋은 입지의 부동산은 시간이 갈수록 오르겠죠? 타이밍에 맞게 잘 선택한 부동산은 2년에서 5년의 투자 수익률이 30% 이상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3억 4천만 원일 때 30%는 1억 원입니다. 저희 고객 A의 경우는 2019년 3천만 원으로 내 집 마련을 하였어요. 어떻게 3천만 원으로 내 집 마련을 했냐고 하시겠지만 이것은 이전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게 매입을 하고 2년 뒤에 가격이 올라 그 자금으로 다시 조금 더 가격이 좋은 곳으로 집을 샀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 자기 자본은 3천만 원이었죠. 2025년 현재 순자산이 2억 원이 되었습니다. 고객 B의 경우는 좀 더 드라마틱해요. 당시 자본 8천만 원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후에 2년이 지나자 가격이 올랐습니다. 3억의 순이익이 올라서 다른 부동산을 다시 매입을 했어요. 2년 만에 3억에 가까운 자본을 만들었습니다. 3억이라는 돈을 시작으로 투자를 한다면 10억대의 자산의 재투자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동산은 한 번만 사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올라간 자산을 담보로 다시 투자에 나서고 임대 수익으로 또 다른 자산을 매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구조는 복리처럼 자산이 자산을 낳는 순환 구조입니다.
저희 외조부는 큰 부자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부가 이대를 가지 못하고 저희 어머니 때부터는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넉넉한 생활을 하며 자라지는 못했어요. 서울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당시 안정적인 직업과 소득을 가진 중산층의 부모가 15년 후에도 같은 계층을 유지한 비율은 53.4%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 중산층이 된 경우는 10명 중에 1명에 그쳤다고 해요. 다양한 연구와 통계를 보면 중산층의 유지가 그만큼 어려워지고 또 계층 간의 소득의 차이가 벌어지면서 중산층 유지조차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투자하면서 알게 된 것은 이 가난의 문제가 구조적인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투자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부동산 투자로 어느 정도 자산이 형성되면 부를 쌓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면 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투자 시장을 보면서 가장 끔찍했던 건 그러한 기회를 갖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투자가 말이 쉽지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하려는 부동산이 저평가된 경우에만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겠죠. 평가했을 때에 얼마만큼의 마진을 보고 회복했을 때의 마진과 미래의 기대 수익까지를 계산할 수 있을 때 투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분석의 과정이고요. 분석이 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이 투자의 구조입니다. 이때 투자의 구조가 짜여져 있는지 저는 이것을 성공 투자의 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이 맞아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이것이 성립되면 바로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성공 확률이 반반이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잃을 수 없었고 또 잃어서도 안 되었어요. 그래서 분석한 후에 이길 수밖에 없는 확률로 진입을 했습니다. 가격이 회복한 이후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기대 수익을 낮추거나 시간을 더 필요로 합니다. 제가 투자하면서 지켜본 전문가들은 대부분 여기다 저기다 라든가 그냥 비중만 다를 뿐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투자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러한 정보가 아닙니다. 투자 기준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갖춘다면 편견에 가리워진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투자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투자의 전설로 불리우는 피터 린치가 한 말을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내가 투자하려는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필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자산을 보유하고 싶은지 그것을 명확히 해보셔야 합니다. 현재 자산에는 기본적인 자산의 가격과 부채, 또 그 비율, 이자 비용 등을 표시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자산에 대한 평가표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 자신의 자산을 한번 적어보시죠. 그것부터가 시작입니다. 투자할 때는 몇 가지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연관성과 그리고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 기준을 명확히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각각의 요소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제가 영상 내에서 말씀드리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성공 투자라고 하는 것이 뛰어난 지략가들의 전유물이라던가 전문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특별한 무엇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하나씩 열고 이해하려고 한다면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경험 혹은 복리로 자산을 증액하신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용기와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